수경낭자전입니다. 수경낭자전 전체 줄거리입니다. 양반 백상군과 부인 정씨는 어렵게 외아들 선군을 얻습니다. 백상군은 양반이었지만 경제적으로 궁핍하였기 때문에 아들의 배필을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때 선군은 꿈에서 자신이 선군과 천생의 연분임을 알린 선녀 수경을 만납니다. 이후 수경을 그리워하다가 병이 나고, 이런 병을 상사병이라고 하는데, 선군은 결국 하늘이 정해준 3년이라는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수경과 부부의 연을 맺고 자식들을 낳고 행복하게 8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 부모의 명으로 선군은 과거를 보러 서울로 떠납니다. 이때 선군이 과거를 보게 된 계기는 부모의 명보다는 수경의 설득의 영향이 컸습니다. 길을 떠나면서도 선군은 수경을 그리워하여 밤에 몰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선군의 아버지 백공은 밤중에 남자의 목소리가 수경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의아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사실 선군의 목소리였지만 아버지는 선군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외간 남자를 수경이 끌어들였구나 하고 의심을 합니다. 또 이런 의심을 12매월이 부채질합니다. 이런 12매월의 거짓으로 간통의 누명을 쓰는 수경은 억울해하다가 자결을 선택합니다. 선군은 과거 급제 후 집으로 돌아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경의 누명을 벗기고 매월을 처벌합니다. 수경은 옥황상제의 명으로 재생하여 과거에 급제한 선군과 더불어 다복하게 살다가 승천합니다. 함께 살펴볼 부분은 선군이 꿈에서 수경을 만나 수경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워하는 장면과 선군이 과거를 보러 떠나기 전 부모와 갈등하고 또 수경이 선군을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선군이 수경을 그리워하여 밤에 몰래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 마지막으로 수경이 누명을 쓰고 억울해하다가 자결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16살 되던 때 어떤 봄날과 같이 시간과 관련된 표현은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선군이 잠이 들어 꿈을 꿉니다. 문득부터가 꿈의 내용입니다. 선군은 꿈에서 노기 홍상으로 단장한 낭자를 만납니다. 이때의 낭자는 주인공인 수경이고, 노기 홍상은 수경의 옷차림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서 감각적으로 등장인물의 외양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수경과 선군의 대화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도련님은 저를 몰라 보시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수경은 선군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둘은 무엇이다? 천생연분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가 밑에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선군은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당혹스러워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진세의 속객이요 낭자는 천상의 선녀인데 어찌 우리 사이에 연분이 있다 하오. 여기에서 낭자의 신분이, 낭자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납니다. 낭자는 천상의 선녀입니다. 하지만 선군은 진세, 인간 세상의 사람입니다. 서로 살아가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연분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낭자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진세와 천상의 대립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왜 설정해 두었는지를 차후에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수경낭자의 대답입니다. 첫 번째, 도련님은 본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선관이셨다. 선관은 신선과 관리를 합친 말입니다. 즉, 선군도 이전에는 수경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비를 그릇 내리신 죄로 인간 세상으로 귀양 오셨으니 이것은 지금 선군이 과거의 기억을 잃고 현재 진세, 인간 세상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선군의 과거에 대한 정보이고 그것을 낭자가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인물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적강이라고 합니다. 장차 저와 상봉할 날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앞에 두 가지 이야기하고는 다르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뭐 할 것이다? 상봉할 것이다. 이 상봉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만났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상봉, 그리고 상봉, 천상, 천생연분, 이거 세 가지를 묶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군이 하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경은 이런 선군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이 둘의 사랑이 하늘에서부터 이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하늘에서도 사랑을 했고 선군이 땅으로 떨어진 지금도 사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수경은 이를 천생연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강이라고 하는 요소는 두 사람의 사랑이 하늘에서부터 이어졌다. 그래서 이들은 천생연분이다 라고 하는 두 사람의 사랑에 개연성을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호련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에서 꿈이 끝납니다. 선군이 기이하게 여기던 중 문득 잠에서 깨어나니 남가일몽이었고, 남가일몽이라는 말은 헛된 꿈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선녀의 이상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꿈이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꿈의 흔적이 현실 세계에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전기적인 요소 또는 전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에서는 전기적인 요소가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이 선녀의 이상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후 선군은 낭자를 그리워합니다. 이런 낭자를 그리워하는 선군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경이 그리워서 괴로워하는 선군의 모습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군이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것을, 수경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등장인물의 내면을 보여주기 위한 서술입니다. 직접적으로 제시해주는 것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군의 부모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좋으냐, 답답한 일이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선군의 부모는 유교적이고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러한 가치와 질서를 추구하는 인물들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가문을 우선시하고 가문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선군은 지금 자신이 한 여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괴롭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면은 별로 소외는 없사오나 지금 선군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 간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서당으로 물러나와서 고요히 누워 오로지 낭자만 생각하고 만사에 무심히 지냈습니다. 이것이 수경을 그리워하는 선군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면과 삶의 모습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후련히 낭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제부터 꿈이 시작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경은 선군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걱정을 드러내는데 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첫 번째, 도련님이 저를 생각한 나머지 이토록 병이 되었으니 어찌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선군의 상태를 걱정합니다. 두 번째, 가세 비난함이 근심, 집의 궁핍함이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경은 화상과 금동자 한 쌍을 선물로 줍니다. 화상을 통해서 외로움을 달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동자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금동자로 가세 비난함을 해결하라고 주는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군은 반가워 낭자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낭자는 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꿈을 깨는데 놀랍게도 낭자의 화상과 금동자 한 쌍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꿈에서 받은 선물이 현실 세계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향기와 마찬가지로 이 소설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전기적인 요소다. 전기성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선군은 이것을 기이하게 여겨서 금동자는 상위에 올려놓고 화상은 병풍에 걸어두고 주야로 한때도 그 옆을 떠나지 않습니다. 화상을 계속 끼고 있는 모습은 수경에 대한 선군의 그리움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꿈에서 받은 선물이 남아있는 것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채단, 즉 값을 가지고 와서 주고 그 선물을 구경했습니다. 이 채단을 모아서 선군의 집은 형편이 점점 나아졌고 결국에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집에 돈이 많아도 사랑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선군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보면은 날이 갈수록 사모하는 이는 오직 낭자뿐이라 실로 가련하였다. 이 가련하였다라고 하는 서술은 서술자가 선군을 보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또 그것으로 인하여 병이 뼛속 깊이까지 들어 백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게 되었으니 그 누가 살려낼 수 있겠는가? 살려낼 수 없다라는 판단인 것입니다. 이것 또한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이 백약은 모든 약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표현입니다.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심각한 상사병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